그래서 요즘 그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뭐 이제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범죄 좀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심각한데 불법 촬영의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의 일상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하는 어떤 지하철역 안이나 나의 직장, 뭐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가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법의 처벌도 좀 굉장히 좀 강화가 돼야 되고 우리들이 스스로의 좀 경각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혹시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좀 있습니까? 그 제가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익근무요원 강 씨의 범행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선생님이었던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어떤 살해 이런 거를 또 조주빈과 논의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신 게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숨 쉴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청원 내용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 나중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조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스토킹도 여전히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이거야말로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해야 하면 여자들의 죽음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 범죄들 그런 범죄들은 피해자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네가 좀 잘하지.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그냥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많은 또 사회에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이어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강화가 돼서 진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혹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 아무래도 거의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도대체 엠번방. 그렇죠.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이 텔레그램에 유포했는데 피해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고액의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을 협박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IT 기술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활용되고 있고
누가 자기의 그런 창피한 모습을 찍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럴 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요하고 협박하고 뭐 위협하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온라인에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보통 오프라인 성범죄는 범인을 검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 성범죄는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 영상을 다운 받아 놨다가도 그래서 범인이 검거되고 조주빈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나의 영상은 6개월 후에 다시 온라인에 또 다른 플랫폼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피해가 종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또 분들께서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 예,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이메일을 저에게 이제 보내면서 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정책 제안을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성욕을 그러면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 내 성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메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한탄을 했어요, 제가. 전제는 뭐냐면 성은 사고 팔 수 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다. 이런 걸 깔고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아, 정말 성을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교육을 우리는 하지 않는구나. 나도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고 이런 문화가 되도록 내팽개친 데에 나도 일조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런 거를 지금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40년형이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 이유는 이제 집단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범죄 집단. 개인의 강간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조직같이 운영을 했다는 거죠.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천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미성년자 이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번에 항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아,